제목. 그녀의 등 뒤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곳, 귀한 책방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치열했던 세상의 소음은 잠시 문 밖에 두고 이제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이 작은 책방 의자에 편안히 기대어 보세요. 오늘 제가 꺼내든 책은 우리 집 거실 혹은 식탁 위에서 매일 벌어지는 아주 조용하고도 익숙한 풍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편안함이라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무심한 표정을 짓곤 합니다. 공기처럼 너무 당연해서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 오는 밤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 짓는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1부에서는 무뚝뚝한 남편의 마음을, 2부에서는 그 마음을 받아내는 아내의 속마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뎌진 가슴에 다시금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줄 오래된 부부의 잔잔한 사랑 이야기. 제목. 그녀의 등 뒤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을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남편의 이야기.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유난히 어스름이 빨리 깔린 저녁이었습니다. 축축한 공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느끼며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은 현관의 중문도 넘지 못하고 흩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왔어요? 하며 앞치마를 두른 채 종종 걸음으로 나오던 아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실에는 켜지 않은 TV의 검은 화면만 덩그러니 나를 반깁니다.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내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계절이 바뀌고 강산이 3번 변하는 동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내 저녁을 채워주었던, 너무나 당연해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신 왔어요? 인기척 좀 내지. 그제야 주방 구석에서 아내가 허리를 두드리며 나옵니다. 낡은 회색 카디건을 걸친 아내의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리 작아 보이는지. 나는 씻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아파? 왜 그러고 있어? 아니에요. 그냥 비가 와서 그런가. 삭신이 좀 쑤시네. 얼른 수저들어요. 국 식는다. 아내는 내 밥그릇에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꾹꾹 눌러 담아 건네줍니다. 김이 서린 안경 너머로 나는 무심코 국그릇을 옮기는 아내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숟가락을 들던 내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항상 곱다고 배곡 같다고 생각했던 그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마디는 대나무 뿌리처럼 굵어져 툭 붉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세월이 찍어 놓은 검버섯이 거뭇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물기에 젖어 퉁퉁 불어터진 손가락 끝은 갈라져 있었고 손목에는 언제 붙였는지 모를 낡은 파스 한 장이
위태롭게 붙어 있었습니다. 문득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나에게 시집 오던 날, 반지 하나 제대로 못 끼워주면서 나는 아내의 고운 손을 잡고 호언장담했었죠. 내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고생 안 시킬게. 그 철없던 약속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됐지라는 오만한 핑계로 지난 세월 속에 까맣게 잊혀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저 고운 손이 억척스러운 나무 껍질처럼 변해가는 걸 나는 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왜 그래요? 국이 짜요? 입에 안 맞아요? 내 시선이 불편했는지 아내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묻습니다. 아내의 눈가에도 입가에도 어느새 자글자글한 주름이 깊은 강물처럼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 사이사이에 내가 무심코 던진 짜증과 외롭게 기다리게 했던 시간들이 고여 있는 것만 같아 목이 메어왔습니다. 아니, 그냥 당신도 참 많이 늙었네. 무뚝뚝한 내 말투에 아내는 피식 웃으며 고등어 살을 발라 내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새삼스럽게 뭘 그래요? 당신 흰머리는 뭐 안 보이나? 우리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얼른 먹기나 해요.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물을 따르는 아내의 손목이 힘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관절염이 심해져 비 오는 날이면 밤새 끙끙 앓는다는 소리를 나는 그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건성으로 흘려들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거려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기고 난 뒤 나는 슬그머니 설거지통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북이 쌓인 그릇들을 보니 아내가 매일매일 치러냈을 전쟁 같은 하루가 그려졌습니다. 해 뜬 날 벼락치겠네. 당신이 웬일이래? 나더요, 내가 할게. 아내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달려옵니다. 나는 짐짓 더 큰 소리로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리 가 있어. 오늘 비도 오고 그냥 내가 한다니까. 어색하게 고무 장갑을 끼는 내 등 뒤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손에 닿는 물의 감촉이 차가웠습니다. 이 차가운 물에 30년을 손 담그고 살았을 사람.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보니 빗줄기는 더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릇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섞여 거실에서 아내가 텔레비전을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웃음소리가 좋아서 비누 거품을 씻어내는 내내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릇 몇 개 닦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남편이 설거지 한번 해준다고 저리 좋아할까 싶어서 말입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시간 아내는 벽을 보고 모로 누워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어둠 속에서 아내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엔 그렇게 넓고 든든해 보이던 그 등이 이제는 혼이불 아래서 너무나 작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삶의 무게를 오롯이 저 작은 등으로 버텨왔을 아내. 아이들 키우느라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해 앙상하게 마른 어깨가 가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팔을 뻗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잠결인지 아내가 흠칫 놀라는 게 느껴졌지만 이내 편안하게 내 품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내의 몸에서 나는 익숙한 살레음, 그리고 파스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러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면 나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나의 무심함과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다 받아내고도 여전히 내 곁에 따뜻한 난로처럼 남아준 사람. 나는 자는 척 돌아누운 아내의 등 뒤에 얼굴을 묻고 평생 입 밖으로 꺼내보지 못했던 말을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숨소리가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내 손등 위로 뜨거운 물방울 하나가 툭 하고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도 깨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등을 쓰다듬고 체온을 나누며 빗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엔 아내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먼저 건네야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잠시 빗소리를 들으며 이부 아내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이부 아내의 이야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무릎이랑 허리가 끊어질 듯 쑤셔오는 걸 보니 오늘 밤은 꽤나 긴 밤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올 시간이 다 되어가니 끙소리를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올려두고 된장찌개 간을 봅니다. 30년을 끓여온 찌개인데 오늘은 입맛이 쓴지 간이 잘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여서 재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니까요. 다녀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젖은 우산 털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전 같으면 현관까지 나가서 가방이라도 받아줬을 텐데 오늘은 몸이 천근만근이라 주방에서 겨우 목소리만 냈습니다. 당신 왔어요? 식탁에 앉는 남편의 얼굴을 곁눈질로 봅니다. 축 처진 어깨, 푸석푸석한 얼굴. 밖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시달리다 왔으면 저렇게 기운이 없을까. 흰머리는 또 언제 저렇게 늘었는지. 짠한 마음이 들어 밥을 꾹꾹 눌러 담아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밥을 먹다 말고
빤히 제 손을 쳐다봅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을 식탁 아래로 감추고 싶었습니다. 팥으로 도배된 손목,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 갈라진 손톱. 한때는 저도 고운 손이라며 남편에게 자랑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영락없는 할머니 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 흉하다 생각하나. 남편의 시선이 오래 머물수록 제 가슴은 콩닥거렸습니다. 혹시 밥상 머리에서 또 반찬 타박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늙어버린 내가 보기 싫은 건가? 불안한 마음에 짐짓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래요? 국이 짜요? 남편은 한참이나 뜸을 들이더니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니, 그냥 당신도 참 많이 늙었네. 그 무뚝뚝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제 가슴을 쿵 치고 지나갑니다. 비난이 아니라 왠지 모를 슬픔이 묻어있는 목소리였거든요. 남편의 눈가가 촉촉해진 것 같아 저는 짐짓 웃어넘기며 고등어 살을 발라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우린 같이 늙어가고 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치우려는데 남편이 불쑥 제 앞을 막아섭니다. 저리 가 있어. 오늘 비도 오고. 그냥 내가 한다니까. 평소라면 물 한 잔도 손수 안 떠먹던 사람이 웬일이야? 하고 면박이라도 줬을 텐데 오늘따라 남편의 뒷모습이 참 낯설고도 고마웠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는 그 어설픈 동작 하나하나가 제게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주방에 가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아직 내 편이구나. 아직 나를 챙겨주는구나. 잠자리에 들 시간. 관절 마디마디가 쑤셔와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걱정할까봐 짐짓 자는 척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신경은 온통 등 뒤에 있는 남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안 자고 있을까? 무슨 고민이 있나?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남편의 손이 아주 조심스럽게 제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순간 30년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포옹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날보다 따뜻하고 묵직한 동지애 같은 온기였습니다. 파스 냄새 진동하는 제 몸을 남편은 싫은 내색 하나 없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 여보,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할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남편이 무안해할까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결국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남편의 손등 위로 툭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내가 더 고맙죠. 밖에서 모진 풍파 다 막아내고
가장이라는 무게 견뎌내느라 당신이 더 고생했어요.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등 뒤에서 전해오는 남편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여전히 서로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비 내리는 밤, 쑤시던 몸의 통증은 어느새 사라지고 오랜만에 마음 편히 남편의 품에 기대어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쑥스러워서 못했던 그 말을 꼭 해줘야겠습니다. 당신 참 따뜻하다고. 오늘 귀한 책방에서는 서로의 등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 어느 노부부의 비오는 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남편의 시선, 그리고 아내의 시선.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도 어쩌면 등 뒤에서 당신을 걱정하고 고마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표현이 서툴러서 혹은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을 뿐, 그 깊은 마음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오늘 밤은 걱정일랑 잠시 내려놓고 이 따뜻한 이야기에 온기를 덮고 편안히 주무세요. 잠이 잘 오는 빗소리를 작게 틀어드릴게요. 푹 주무십시오. 빗소리와 함께 더 깊은 꿈속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잘 자요. 나의 귀한 사람.